안녕하십니까. 다우데이터의 김동환입니다. 어, 제가 이쪽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웨비나를 해본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맥스 게임이나 이런 데서만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좀 미흡하더라도, 예, 뭐 필요하신 게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여기 창에 그 메신저로 통해서 얘기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맥스를 하는 뭐 이렇게 기능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맥스에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제가 화려한 퀄리티를 올리거나 그런 기능들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교육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건축 시각화 쪽에서의 3D 맥스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각화. 요즘에 지금 다양한 시각화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게임 엔진이 이제 사용되면서 인터랙션에 관련된 시각화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시각화 작업을 할 때 3Dmax가 또 어떻게 작업이 거기에 협업할 수 있는지 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맥스에서 레빗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모델링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렌더링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렌더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이제 맥스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건축이나 아니면 제조 쪽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3D 맥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설계 데이터들을 2D 기반의 설계 데이터를 가져와서 2D 기반의 설계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3D로 이렇게 고퀄리티의 이미지로 작업을 하죠. 마우스 클릭이 제가 마우스가 제게 아니다 보니까 좀 클릭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우선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요즘에 많이 요구하시면서 좀 더 눈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설계 도면만으로는 이 지금 만들고 계신 그런 설계물이 제대로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설계가 아닌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의 데이터를 넣어서 시뮬레이션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굉장히 이제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건축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 출신이다 보니 이제 맥스를 사용하게 됐고 맥스를 사용하다 보니 이제 건축 쪽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지만 그래도 제 전공은 건축이 아니다 보니 이제 도면을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저같이 제 3자 설계를 전혀 모르고 또는 알고는 있지만 많은 도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는데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시각화 쪽으로
많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저희 그 청운 대리가 시각화 쪽에 이제 필요성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저같이 뭐 애니메이션 맥스를 어디서 따로 배워서 맥스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설계를 한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제 시각화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제 만드는데 조금 더 그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일이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디자인 비즈 시장 쪽으로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장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의 이제 더 수요가 많아져서 더 저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게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2D 작업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 시각화가 요즘에 왜 이렇게 그럼 설계하시는 분들이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레빗을 하시니까 이 이야기가 좀 맞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요즘 이제 상황을 보다 보니 BIM이라는 얘기를 저도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끔씩 이제 건축 쪽 그 도면을 가지고 얘기할 때 BIM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받는 거는 이제 CAD, 2D CAD 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 BIM, 실제 BIM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 특히 저희 쪽에 이제 오토데스크에 레빗이라는 3D 3차원 설계 디자인 툴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제 그 도면 자체가 3차원으로 나오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좀 의무화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큰 회사, 저도 이제 큰 건설 회사에 들어가서 시각화 때문에 몇 번 들어가긴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작은 중소 설계 회사에서도 이제 이 레빗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레빗에서 3차원 설계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이제 실시간 엔진이 이제 일반 사람들도 조금씩 이제 만지기 시작했다라는 이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 실시간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게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저거는 설계하고는 뭐 크게 뭐 이렇게 관계가 없어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게임 엔진이 퀄리티가 좀 좋아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래픽 카드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설계하시던 분들이 저기에 저 게임에서 캐릭터만 제거를 하면은 건물들이 쭉 있고 도시 계획을 좀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저기에 자동차 같은 게 있고 주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되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게임 엔진을 조금씩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럼 게임 엔진에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지? 게임 엔진에서 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빗에서 만든 3D 레빗에서 3D 데이터가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레빗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언리얼 마크고요. 요거는 유니티.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유니진이라고 해서
저도 예전에 이거 유니티로 잘못 알고 이제 좀 해봤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게임 엔진이었지만 그 건축이나 제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이 된 게임 엔진입니다. 그래서 생소하시지만 한번 유니진이라고 찾아보시면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일반 게임에서 계속해서 발전한 게임 엔진도 있고 처음부터 약간 건축이나 제조 쪽에서 개발된 게임 엔진도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레빗에서 3차원 설계가 되고 그걸 그냥 게임 엔진으로 가져가면은 3D Max는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러면은 저같이 이제 3D를 하는 사람,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의 일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예. 맥스가 당황을 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Max에서 이제 보통은 2D CAD, 2D 도면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3D Max가 이 레빗의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맨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럼 레빗에서 만든 것을 다시 3D Max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레빗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맥스에서 레빗에서 만들었던 그 건축물을 다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모델링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3D Max가 필요한 거지. 설계는 정확하게 설계 데이터에서 한 그걸 그대로 가져와야지 거기서 뭔가 손을 댔다라고 하면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맥스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3차원으로 설계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방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2D CAD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3D Max에서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 그 저희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레빗을 하셨기 때문에 맥스에서는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약간의 수정을 하고 뭐 추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에는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아놀드라고 하는 렌더 엔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화 쪽에서 많이 쓰는 렌더 엔진인데요. V-Ray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V-Ray하고 비슷한 퀄리티의 이제 렌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만들어지는 히스토리와 가는 방향이 조금 달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아놀드가 좀 생소하신데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VFX 쪽, 그러니까 영화 쪽을 위해서 만들어진 렌더 엔진이고 이제 그쪽을 좀 지향하다 보니 굉장히 고퀄리티 이제 렌더 엔진이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V-Ray도 VFX 쪽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V-Ray 자체가 건축이나 이런 시각화 쪽에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렌더 엔진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아니면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아놀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맥스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렌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V-Ray는 이제 따로 별도의 플러그인 형식으로 쓰는 렌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 엔진으로는 유니티와 언리얼, 아까 보셨던 유니진도 있지만 우선은 제가 설명할 때는 유니티하고 언리얼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엔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칸을 쳐놨는데 요거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은 3D Max 안에서 모든 게 끝나느냐 아니면은 3D Max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데이터를 다시 외부로 가져가서 외부에서 뭔가를 이제 정리를 해서 컨텐츠를 만드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3D Max에서 레빗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할 건지와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수정을 할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빗 안에서 당연히 3D Max 안에서 이제 레빗을 가져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렌더 엔진까지도 맥스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외부로 나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들어올 때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 그리고 약간의 손실됐었던 부분들을 맥스에서 보완하고 쭉 렌더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맥스에서 데이터를 다시 빼서 유니티나 언리얼로 가게 되면은 유니티와 언리얼에서의 또 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맥스에서 그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맥스에서는 유니티와 언리얼에 넘겼을 때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한번 어떤 작업을 하느냐. 우선은 3D Max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아주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VFX. 요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나눈 건데 어떤 분들은 더 세밀하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 크게는 이렇게 나누는 거고 모델링 쪽에서는 말 그대로 모델링과 그다음에 UV. UV는 텍스처, 이미지의 좌표와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렌더링의 이제 라이팅, 그 다음에 재질 머티리얼, 카메라, 그리고 렌더링 세팅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은 이제 리깅이나 스킨은 여기 건축 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쓰지를 않으시고 일반적인 키 애니메이션 그리고 VFX는 이제 여러 가지 특수 효과들이 있는데 보통 맥스에서 이제 건축에서 하시는 분들은 모델링 쪽하고 렌더링 쪽을 이제 제일 포커스를 둬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잠깐 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 맥스에서 지금 맥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렇게 나눴죠. 자,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맥스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뒤에 앞은 다르지만 똑같이 렌더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맥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이 모델링 기능이 있을 거고 그 뒤쪽에 있는 뒤쪽에 아놀드나 V레이에 있는 렌더링 기능을 맥스에서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유니티와 언리얼의 기능을 맥스 바깥에서 유니티 자체 또는 언리얼 자체에서 쓰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작업들을 이제 모델링 작업과 기본적으로 렌더링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은 이번 설명에서는 저는 공통적인 부분인 모델링 쪽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렌더링 쪽은 렌더러마다 다양한 방식과 그 다음에 전용 라이트 재질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어떤 렌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들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쪽에 있는 모델링 쪽, 레빗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서 가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은 작업을 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레빗 데이터라는 이제 시작점은 있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양도 줄고 그 다음에 정확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VR이나 AR 또는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이제 교육이나 작업을 할 때 스토리보드를 기본적으로 아주 러프하게라도 만듭니다. 어떤 목적으로 얘는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작업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네 번째 어떤 장비로 보여줄 건지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건지 이거에 따라서 모델링을 하는
그 수정하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개수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작업량을 줄이고 빠른 시간 안에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지를 만들 거야. 이미지를 한 5장 정도 만들 거야. 그리고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할 거야. 그리고 어디만 보일 거야. 이렇게 하신다면은 불필요한 부분들은 그 수정이나 모델링을 수정할 필요가 없죠. 이미지에 안 나오는 것들은.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VR이나 AR로 보여줄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모델링을 범위를 보여줄 건지, 애니메이션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에 따라서 그 모델링을 수정하는 그 개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어떤 장비로 보여주는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컴퓨터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여기에 만약에 VR 장비 또는 AR 장비가 포함이 된다면은 어떤 VR 장비를 쓸 건지에 따라서 이제 작업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렌더러를 쓰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최신에 나오는 아이폰 12를 가지고 만약에 AR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드웨어 스펙이 좋기 때문에 약간의 모델링을 좀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텍스처를 더 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이폰 뭐 한 5, 6 아주 옛날 걸 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그 오브젝트 모델링도 줄여야 되고 텍스처도 줄여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 하드웨어 스펙에 맞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은 중간에 다시 막 수정을 하고 스케줄이 늘어나고 하는 일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공정을 좀 보죠. 자, 프로세스를 보면은 우선 3D Max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델링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렌더링 영역이 있습니다. CAD 데이터나 2D CAD 데이터, 뭐 3D CAD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그대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모델링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UV, 텍스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모델링이라는 게 작업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뭐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재질이나 이런 거 없이 어디에서든 이제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렌더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렌더링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게 맥스의 기능이 아닌 건 아닙니다. 맥스의 기능이지만 거기에 렌더 엔진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좀 더 스펙이 높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렌더링 영역은 여기 보시면은 재질, 그 다음에 여기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잠시 넘어가고요. 그다음 재질을 넣고 거기에 맞게 카메라 샷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과 같은 빛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배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델링 영역과 이 전체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작업을 하나 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 회사 사무실이나 이런 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소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그때그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라이브러리화 시켜가지고 뭐 책상 1, 책상 2, 의자 1, 의자 2, 뭐 빔 프로젝트 1, 뭐 모니터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놓고요. 요것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가 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소품들은 예전에 썼던 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게임 엔진 영역. 게임 엔진도 똑같이 이제 3D Max에서 모델링 작업을 합니다. 모델링을 하고 이제 텍스처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거는 유니티와 언리얼로 넘어갑니다. 게임 엔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게임 엔진에 있는 재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엔진에 있는 라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조금 달라진데 여기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있고 앞에는 카메라라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게임 엔진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점프를 했다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제가 그냥 저는 프로그래밍 쪽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통 이제 시작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렌더링, 이제 빌드라고 합니다. 게임 엔진에서는. 그래서 컴파일링 해서 빌드를 해서 이제 설치 파일 또는 뭔가의 다른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 들어가 있는 이제 렌더링 파일을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여러 가지 소품들을 맥스에서 직접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때그때마다 가져다가 유니티나 언리얼에 넣으시면 됩니다. 단 이제 여기서의 차이점은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위쪽은 오프라인 렌더링 쪽은 이제 맥스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장자를 다 맥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게임 엔진은 맥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모델링 작업을 하고 나서 FBX나 또는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미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플러그인 이용을 해서 익스포트로 가져가게 되고요.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FBX를 많이 씁니다. FBX를 많이 써서 이제 그 FBX 포맷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가서 엔진에 있는 재질을 가져다가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기 모델링 쪽, 오프라인 쪽에서도 재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아놀드, 만약에 내가 아놀드 렌더링으로 한다. 그럼 아놀드 전용 재질을 쓰는 거고요. V-Ray를 쓴다. 그럼 V-Ray 전용 재질을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엔진도 유니티를 쓴다. 그럼 유니티 전용 엔진을 쓰는 거고 언리얼을 쓰면 언리얼 전용 엔진을 쓰는 재질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은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어떤 퀄리티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렌더 엔진을 쓰는지에 따라서 작업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앞쪽에 있는 공정이 공통적으로 하는 공정이고요. 이 공정에서 이제 이 공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기능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 요거를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교육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요청하시는 분은 이제 두 종류의 그 요청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제 직접 하시는 거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직접 한번 해보고 싶고 추후에도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 팀, 우리 회사에서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배우시면은 그때 어떤 엔진을 선택할 건지를 그때 다 결정을 하고 이 전체적인 공정을 쭉 같이 합니다. 해당 렌더 방식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공정에 대해서 좀 알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아서 외주를 관리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은 렌더 엔진보다는 이 앞쪽에 있는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요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또 많이 이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쪽으로 가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맥스 안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뭔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렉게임 엔진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모델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다시 맥스로 가서 뭔가 수정을 한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모델링 쪽에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레빗에서 레빗 데이터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가져오느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맥스에서 제가 지금 렌더링을 잠깐 걸고 있는데 요 데이터는 이제 레빗 2021 샘플 파일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제가 약간 저 이름만 살짝 고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은 이제 맥스 자체에 있는 V-Ray 또는 아놀드로 지금 렌더링을 걸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는 레빗에서 가져와서 크게 만진 것은 없습니다. 카메라 샷 잡고 라이트도 이제 아놀드로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쓰고요.
V레로 했을 때는 이제 다른 라이트로 이제 제가 바꿨고, 재질 부분은 이제 피지컬 머티리얼이라는 걸로 자동 오토 그 컨버팅 하는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씬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변경을 하고 그냥 바로 렌더링 버튼을 누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지금 막 움직이면서 지금 렌더링 되고 있는데 요 뒤쪽에 있는 거 뒤쪽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미지를 보면서 우선은 제가 왜 지금 요 장이 만들어졌냐면은 요거를 할 때 이 렌더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럼 맥스에서는 그냥 시각화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맥스를 가지고 지금같이 이런 실시간 렌더 엔진이 V레이나 아놀드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MEP나 아니면은 외벽이나 아니면은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맥스에서 가져와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이제 맥스 자체에서 확인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게임 엔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을 하다 보면은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레빗 데이터를 그냥 바로 맥스에서 임포트해서 레빗 데이터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것을 맥스에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겹쳐서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이제 시각화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레빗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링크를 이용해서 이제 가져오는 방법, 아니면 FBX로 저장해서 가져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내가 지금 맥스에서 보고 싶은 게 약간 퀄리티 높고 약간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 보고 싶다. 그럼 레빗 데이터를 그냥 바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색깔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FBX로 가져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고 어떤 데이터는 레빗 데이터를 바로 부르는 게 빠를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뭐 다른 데이터하고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로 넘기면서 막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FBX로 이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고 레빗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고민을 하나 해주시면 이제 모델링 맥스 쪽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레빗에서 모델링을 할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코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의 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선택을 하고 요 모서리 부분, 그러니까 90도가 아닌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 부분에 여기는 연기 부분으로 충돌이 아닌 이 연기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꺾임이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각도의 중간으로 해서 꺾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하나의 길다란 판으로 이렇게 이제 꺾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맥스 또는 게임 엔진으로 혹시나 이제 레빗 데이터를 바로 이제 게임 엔진으로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트윈모션 쓰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언리얼의 데이터 스미스를 사용해서 넘기시는 분들 아니면 유니티의 리플렉터를 이용해서 넘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맥스나 게임 엔진에서 가져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왼쪽에 있는 방법으로 했을 때. 자, 맥스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보시면은 네. 예.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가져왔죠. 두 가지를 지금 보시면은 차이점이 지금 색깔로도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사선으로 잘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육안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벽이 이제 한쪽을 겹치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필요 없는 버텍스와 필요 없는 면이 생깁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이 다음 장으로 넘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은 자,
이쪽에는 이렇게 덮죠. 이렇게 덮어서 하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겹치는 요 면 때문에 여기 때문에 필요 없는 여기에 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쪽은 깔끔하게 점과 점이 맞닿았기 때문에 딱 필요한 점만 생기는 거죠. 점이 생겼다라는 것은 면이 만들어진 거기에 선이 그어지면서 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육면체죠. 이것도 그냥 봤을 때는 육면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뜯어보면은 여기에 점이 생기면서 여기에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선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필요 없는 이제 면이 하나 더 생깁니다. 면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에를 보시면은 위에가 여기는 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각형이 넘어갈 때 뭐 자동으로 이제 메쉬로 삼각형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레빗의 특성을 알고 계시는 이제 레빗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잡아주시면서 하시면은 맥스에서 훨씬 더 또는 게임 엔진에서 훨씬 더 쉽게 이제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온 데이터들은 이제 맥스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맥스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맥스에서는 새로 만들 그 설계 데이터를 만져서 새로 거기에다가 새로운 설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D 맥스에서. 왜냐하면은 설계 데이터는 설계 데이터 그대로를 가져다 쓰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나 텍스처나 재질들을 넣어서 이제 렌더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기능들을 이제 작업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름 부분인데 이름은 레빗에서 이제 작업한 것들이 맥스로 넘어오면서 이름이 뒤에 같은 이름으로 쭉 나오고 뒤에 아이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를 레빗 안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 이제 김청훈 대리한테 물어봤는데 김청훈 대리 얘기로는 다이나모를 할 때 요 아이디가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특정 그 객체를 정확하게 찝어서 같은 이제 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같은 벽이거나 아니면 같은 기둥인데 거기에 그 기둥의 종류에 따라서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를 가져다 이제 뭔가 다이나모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요 아이디가 이제 맥스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뒤에 아이디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같은 이름들이 쭉 이렇게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한 오브젝트라고 우선은 보시면 됩니다.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맥스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쓰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게임 엔진으로 넘어가면은 동일한 이름으로 만약에 되어 있으면은 동일한 이름 중에 단 하나만 뷰포트에서 또는 게임 엔진에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저런 아이디를 로 구분을 하던가 그리고 글자 개수가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서 어느 폴더에 어떤 이름으로 데이터가 있다.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길이도 윈도우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긴 경우에는 이름을 좀 정리를 해서 짧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작업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름이 정리가 되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이름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 중심축이라는 것을 이제 만집니다. 설계 데이터에서는 크게 만지실 필요는 없어요. 설계 데이터 자체, 벽이나 이런 거에서는. 왜냐하면 그 벽은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창문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레빗에서 넘어오면 보시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의 한 가운데에 이제 피봇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 피봇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거나 크기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게임 엔진으로 갔을 때 뭔가 게임 엔진에서 제어를 한다든가 또는 맥스에서 제어를 할 때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은 바닥과 이런
뭐 테이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품들을 설치하는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피봇의 위치를 수정을 해주게 되고요. 좀 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문이 있는데요. 자, 문이 이렇게 있고 지금 문이 이렇게 요 다음에 보여드릴 이제 어태치를 이용해서 뜯어낸 건데 지금 보시면은 문이 한 가운데에 지금 여기 피봇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했을 때 문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맥스의 피봇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피봇의 위치를 문이 있는 힌지가 있는 부분으로 위치를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이렇게 문같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문입니다. 레빗에서 패밀리로 넘어오게 되면은 요 다음에 이제 어태치와 디태치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패밀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문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맥스에선 저게 합쳐져 있습니다. 문틀과 문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뜯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이제 디태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시키게 되고요.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핸들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뭐 위에 있는 부분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문틀에서 다 떼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객체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오브젝트로.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에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의 피봇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할 건지 지금은 아까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 문이 이쪽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죠.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창문이 지금 보면 이 위쪽을 기준으로 만약에 회전이 된다. 그러면은 피봇의 위치가 이쪽이 아니라 이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이 어떤 게 돼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스토리보드를 짜야 되고 어떤 모델링을 어떻게 보여줄 거고 어떤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건지 미리 계산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불필요하게 이 문은 굳이 내가 문을 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문이 애니메이션이 되고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게 오브젝트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문들은 이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으로 아예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객체들을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맥스에는 이렇게 배치를 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배치를 하는 요 기능이 있는데요. 요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뷰포트에서 뷰포트로 오브젝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에 Select and Place를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은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를 인식을 해서 그 위에 이 오브젝트가 피봇의 끝에 맞게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소품들을 쓸 건지를 미리 맥스에서 다 불러들여서 뷰포트 한 곳에다 여기에 지금 안 보이는 저 멀리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거기에서 요 셀렉트 앤 플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드래그로 이렇게 하나하나 복사해서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해서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방을 꾸미거나 아니면 뭔가 오피스를 꾸미거나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품들은 이제 가지고 계속 계시면은 여기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저도 뭐 오피스 가구 종류 따로 있고 오피스 종류에도 뭐 한샘 게 있다 아니면은 뭐그 퍼시스 게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배치를 할 때 지금 잠깐씩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면은 카피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서는 레빗의 데이터가 맥스로 넘어오게 되면은 레빗에서의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연결 요소들이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의자가 100개가 넘어오면 100개가 다 끊어져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게 인스턴스로 묶여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는 레빗에서 같은 걸 사용을 하더라도 크기가 달라지면은 맥스로 넘어오면서 그거는 카피로 변경이 되고, 지금과 같이 뭐 똑같은 게 진짜 크기가 똑같은 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인스턴스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소품은 맥스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인스턴스 복사로 해서 지금 저는 언리얼로 지금 넘길 건데 언리얼에 이제 데이터 스미스로 이제 넘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제가 언리얼에서 해당 지금 저장한 것을 불러드리게 되면은 지금 제가 한 20개 정도, 25개 정도의 테이블 셋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25개의 테이블 셋이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지금 아웃라이너에 보시면은 25개의 셋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동영상이 약간 거꾸로 지금 이름이 됐네요. 이거 지금 카피가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지금 복사라고 해놨는데요. 저 이거 한 번만 확인을 하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예. 예.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가 제가 동영상을 잘못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냥 설명으로 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을 또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인스턴스가 아니라 그냥 복사입니다. 복사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름을 잠시만요. 예, 이거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이게 복사고요. 자, 여기는 인스턴스 복사를 만드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우선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고 인스턴스의 차이점은 이제 요걸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M&E 쪽에서만 있다가 A 쪽으로 오니까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인스턴스라고 해서 인스턴스는 복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객체가 다른 하나의 객체에 이제 그 요소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거는 인스턴스를 끊어져 있는 것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인데, 요거는 제가 원래 다른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빗에서 창문 틀 같은 경우를 만약에 만들어서 커튼홀 같은 걸 만들어서 맥스로 가져오게 되면은 커튼홀의 크기가 똑같으면 인스턴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다르면 0.1mm라도 다르면은 그거는 카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맥스로 가져와서 다시 인스턴스로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 스크립트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마지막에 저희 다우 데이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인스턴스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장점은 하나의 데이터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이제 카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나의 테이블을 만지게 되면은 해당 테이블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스턴스는 이렇게 하나를 움직이면은 거기 같이 인스턴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이 데이터를 데이터 스미스로 언리얼로 가져가게 되면은 자, 아까
이 복사에서 이렇게 불러들였을 때 여기죠. 자, 복사해서 불러들였을 때 보시면은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언리얼로 가져오게 되면은 의자는 하나, 책상 그 테이블도 하나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가 나머지를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처럼 맥스에서 복사로 뭔가를 만들게 되면은 아무리 같은 테이블이라고 하더라도 다 독립된 객체로 독립된 오브젝트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의 그 테이블로 의자로 뭔가 작업을 했지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소스는 거기에 숫자에 맞게 이 숫자에 맞는 의자가 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뭔가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인터랙션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읽어드리는 속도가 하나에서 그냥 뷰포트에서 100개가 보이느냐와 100개를 불러와서 100개로 보이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맥스에서 이런 소품 작업을 할 때 또는 레빗에서 이제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은 그냥 합쳤으면 좋겠다. 같이 컨트롤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인스턴스로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복사는 이제 전 사용을 하진 않고요. 그리고 원래 맥스에서 인스턴스가 끊어지면은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기능은 없는데 이제 스크립트로 이제 그 기능을 넣어 놓은 거고요. 이 스크립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에 이제 설명드릴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V 모델링에서 이제 마지막 UV 쪽 설명을 드리면은 UV는 아까 처음에 레빗에서 그 연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UV의 크기나 아니면 위치가 깨지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맥스에서 다시 잡아서 이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스에서 잡아서 만들게 되면은 언리얼이나 유니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모델링하고 UV까지는 어느 렌더 엔진으로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동일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잠시만요.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제 렌더 엔진으로 가게 되면은 렌더 엔진마다 라이트도 다 다르고 재질도 다릅니다. 그리고 렌더 엔진마다 렌더링을 세팅하는 방법들이 다 거기 전용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사전 작업들이 레빗에서 가져온 그 레빗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이 사전 작업이 되고 요것이 이제 시각적으로 퀄리티 있게 작업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놀드로 하게 되면은 아놀드로 맥스에서 렌더 엔진을 만드시고 또는 뭐 V-Ray로 하실 거면은 V-Ray로 렌더 엔진을 만져 놓고 그 다음에 재질과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하셔야지만이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놀드로 렌더 엔진을 선택을 해 놓으면은 V-Ray 라이트하고 V-Ray 머티리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더 엔진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이런 게 진행이 되고요. 유니티나 언리얼은 아예 맥스에 있는 그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과정만 잘 만들어서 내보내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잠깐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보시면은 V-Ray나 맥스 아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실시간 렌더링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V-Ray 같은 경우에는 V-Ray RT라고 하고요. 아놀드 같은 경우에 아놀드 GPU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GPU라고 하면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한다라고 이제 바로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GP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포스 308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1080으로 지금 렌더링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2080도 있는데 1080으로 이 정도의 데이터를, 이 정도의 퀄리티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고, 맥스 자체에도 게임 엔진과 같은 유사한, 그리고 레빗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 워킹할 수 있는 그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렌더 엔진이 되는 거고요. 그래픽 카드가 좋다면은 더 빨리 이제 렌더링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자글자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바로 렌더링이 되고, 여기에서 바로 재질을 맥스 머티리얼을 꺼내서 V-Ray로 했으니까 V-Ray 재질을 바꾼다든가 텍스처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윈모션으로 제가 좀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트윈모션으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FBX로 저장을 해서 바로 가져가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빗에서 바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이렉트 링크를 이용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FBX로 가져가는 거와 다이렉트 링크로 가져가는 게 다릅니다. FBX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크기나 뭐 이런 가지 수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그 트윈모션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어셋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가 트윈모션에 있는 자동차로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습니다. FBX로 가져가게 되면. 근데 레빗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각화 툴은 시각화 툴이기 때문에 설계가 하는 영역으로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링크로 했을 때 수정을 하려면은 레빗 자체에서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뭐 가져온다든지 하는 거고요. FBX로 가져오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그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기능이 있어서 지금 같은 이렇게 문이 열리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문이 열리는 걸로 바꿔치기를 한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레빗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가져오시면은 이런 작업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를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로 이제 사용을 좀 많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대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렌더링 퀄리티를 높이는 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맥스의 모델링 부분, 뒷부분은 렌더 엔진을 내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 요 부분에 먼저 집중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얼마만큼 안전하고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뒷부분의 그 재질들은 그냥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 렌더 엔진들이 좋아서 V-Ray나 아놀드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적으로 재질 프리셋들 다 있으니까 가져다 끼고요. 대신 라이트 부분이 좀 많이 힘듭니다. 빛 계산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라이트 세팅만 잘하면은 기본적인 렌더링 퀄리티가 나오고, 언리얼이나 유니티도 프로그래밍이 아닌 그냥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면은 큰 문제 없이 프리셋을 가지고 뭔가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Max를 저런 모델링을 하실 때 저런 작업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문도 교체를 해야 되고 창문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스를 하기 전에 레빗에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고 무엇을 보여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미리 작업을 하시면은 맥스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맥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맥스를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트라이얼을 설치하신 분들은 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보통 디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맥스를 오래 사용했으니까 디폴트로 사용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 스탠다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메뉴를 바꾸시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맥스 2016 버전인데 옛날부터 이제 2016부터 요 기능이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탭 기능이 생깁니다. 요게 뭐냐면은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get에서
오브젝트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여기 있는 걸 보고 하시면 되고요. 가져온 오브젝트를 어떻게 이제 수정을 할 건지 이 오브젝트 그 두 번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정을 하고 재질을 어떻게 넣고 그 다음에 재질까지 넣은 오브젝트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이제 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설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빛을 넣고 렌더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맥스를 하시는 분들, 건축 쪽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흐름을 통해 가지고 좀 쉽게 맥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기능들이 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우 데이터에서 다우 멤버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창에 다우 멤버스 아니면 구글에서 다우 멤버스를 치시면은 이렇게 다우 멤버스에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었던 거는 이 오토데스크 탭의 웹진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아마 오늘 한 것까지 해서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좀 넣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진에 들어가시면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저희 김청훈 대리가 한 내용도 일부 들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아마 저희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못 보여드린 동영상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스 기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우 멤버스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일정 인원이 되면은 이제 오픈을 하고 일정 인원이 안 되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코로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안 되면 이제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이외에 MEP도 표현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맥스에서 MEP만 재질을 따로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맥스 자체에서 레이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MEP만 레이어를 따로 여러 개로 분리해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건축 부분, 그 다음에 구조 부분을 레이어를 다 분리를 해놨다면은 뷰포트 상에서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에 실시간 그 아까 V-Ray나 아놀드의 실시간 하드웨어가 당연히 좀 따라줘야겠지만 그런 실시간 기능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예 만약에 MEP 같은 경우는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레빗으로 넘겼을 때 그 곡선이 살짝 문제가 되는 경우도 살짝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예 맥스에서 똑같이 수정을 만들어 곡선이 들어가 있는 파이프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렌더링 그래픽 고도화에 포커싱 하신 것 같은데 레빗에서 입력된 모델링 속성 정보도 가져와서 표현 가능한가요? 우선은 맥스에서 그 레빗 데이터의 속성 정보를 가져오실 수는 없어요. 맥스는 시각화를 하는 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주는 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속성, 정보값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엔진에선 가능합니다. 레빗에서 아까 보셨던 언리얼이나 아니면 투인모션으로 바로 가져가셨을 때 FBX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언리얼 그 레빗용 그 익스포트 그 데이터 스미스 플러그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레빗에서 설치하셔가지고 데이터 스미스로 만든 다음에 언리얼로 가져가시면은 그 메타데이터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넘어가고요. 투인모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레빗의 다이렉트 링크를 이용을 해서 바로 가져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레빗 데이터가 맥스로 넘어오면서 레빗 데이터를 바로 불러드리지만 얘가 메쉬로 바뀌고 거기에 맞게 FBX와 같은 이제 속성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옵션 창에는 체크 버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게임 엔진에서 하는 방법은 그렇게 다이렉트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 레빗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가져가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이것을 가공해서 가져가고 아까 보셨던 그런 모델링 작업 수정이나 이런 편집 작업을 해서 가져가고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대로 따로 뽑아가지고 그것을 UI 형식으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도 언리얼 데이터 스미스와 같은 변환 툴이 리플렉트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리플렉트가 있고요. 리플렉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중간에 리플렉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FBX를 설명드리면서 리플렉트를 설명을 드려서 아마 그게 그냥 빠르게 진행한 것 같은데 레빗에서 바로 리플렉트로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경량화해서 유니티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타데이터도 가져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효과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니티에서 이 리플렉트를 가지고 많은 시각화 동영상이나 컨텐츠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리플렉트도 저도 굉장히 좀 사용하고 싶은데 리플렉트를 트라이얼을 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트라이얼이 안 와서 거기까지는 저도 사용을 못 해봤지만 리플렉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리플렉트 데이터를 바로 가져가기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데코에 관련된 거나 인테리어에 관련된 것들은 맥스에서 가져가다 보니 이제 맥스에서 병행해서 이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구 회사들의 3D 모델링을 구할 수가 있는 곳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에버모션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사기도 하는데 만약에 무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3D 모델링 뭐 프리라고 구글에서 치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3D 스카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거기도 이제 돈을 주고 파는 프리셋도 있고 그냥 무료로 주는 프리셋이 있는데요. 하루에 3개까지 이제 무료로 줘서 저도 필요할 때는 하루에 3개씩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지고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DB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제가 또 만드는 것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모델링 가구를 구하실 수 있는 데는 많이 있고, 맥스에서 그게 꼭 맥스로만 만든 걸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마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네마 4D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시네마 4D나 마야나 뭐 스케치업 이런 걸 만드시고 나서 거기에 OBJ나 3ds나 아니면 FBX 파일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가져오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밑에 저 감사하게 여기 또 좋은 거 또 사이트를 주셔서, 예, 해주셨고, 혹시 랩이 실시 수업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거 혹시 실시가 아니라 실기시겠죠? 예. 실기 교육도 저희 그 다우 멤버스에 가셔서 캘린더에 보시면은 정기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하시면은 교육을 또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정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빈님이 안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은 지금 제가 너무 늦게 봤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 예, 제가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2D에서 3D 시각화를 한다면 그 모델링도 BIM으로 봐야 할까요? 우선은, 글쎄요. BIM의 전체적인 것은 오브젝트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청원 대리님이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2D에서 3D 시각화를 한다면? 뭐 시각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빔이라고 되는다기보다는 BIM은 어쨌든 그 단어 뜻 그대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고, 뭐 정보가 많든 적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정보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별을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활용된다면 그게 곧 이제 BIM 모델이 되겠죠. 근데 BIM 모델이 이제 2D에서 3D 시각화도 되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3D 시각화만 한다는 건 BIM에는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다우데이터의 김청훈 대리님이 예,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맥스를 통해서 빌딩의 배관을 검토한다고 할 때 특정 배관만 따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맥스에도 그 레빗이나 뭐 캐드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어 기능도 있고요. 아니면은 재질을 따로 분리를 해놓고 그 재질만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특정 부분만 검토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렌더러마다 클리핑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레빗에서처럼 뭔가를 밀고 들어가면서 뭔가를 벽을 단면을 본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똑같이 맥스에서도 특정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도 볼 수 있고 또 가치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예, 설명을 드린 부분에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맥스를 가지고 시각화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2D에 할 때는 모델링을 새로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맥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빗을 하다 보면은 레빗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툴과 툴이 서로 다르고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레빗에서 표현된 것을 맥스에서 또는 게임 엔진에서 표현이 되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는 거지 그거를 위치를 바꾸고 뜯어 고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제 조금 레빗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그런 게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맥스를 통해서 예전에 이미지와 동영상만을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했다라는 거에서 이제는 맥스를 거쳐서 다른 툴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에 이제 또 새로운 것을 좀 아셨으면은 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더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은 예, 제가 한 5분 정도만 제가 여기 창을 켜놓고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예,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추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다음 데이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예, 또 그런 궁금한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거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설문 링크가 있습니다. 그 설문 링크에 참여 좀